세계는 지금 소리 없는 전쟁 중. 식량 자원의 핵심이 되는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해 종자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농업 유전자원은 농업 및 생명산업의 기반 소재로 국가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안전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종자은행에서 씨앗 금고로 더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가는 의미 있는 여정, 여러분도 동행해 보시죠. 먼저 찾은 곳은 농업유전자원센터. 특별한 이송 준비로 분주합니다. 네, 지금 백두대간 수목원으로 보내는 자원을 준비 중인데요. 지금 전주 유전자원센터에서 백두대간 수목원으로 자원을 중복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검은 박스에 넣어서 저희가 발송 예정으로 지금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종농업 식물종자, 쉽게 말해 농작물 중에서도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옛날 품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씨앗을 중복 보존한다는 건 일종의 백업을 해두는 것과 같죠. 총 18만 년쯤의 자원을 6년에 걸쳐 이송하게 되는데 근본 약 만 년 전의 자원이 백두대간 수목으로 처음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6년에 걸쳐 매년 조금씩 총 18만 7천여 점의 씨앗을 시드볼트에 저장합니다. 보통은 오픈 박스에 넣어 종자를 보내면 시드볼트 운영센터에서 이를 검수하는 것이 순서. 하지만 이번에는 밀봉한 상자 그대로를 보관하는 블랙박스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선 최초로 시도되지만 해외 기탁에선 흔히 사용돼 왔던 방법이죠. 농업 유전자원은 농업 및 생명산업의 기반 소재로 국가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안전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백두대간 시드볼트의 중복 보존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농업 유전자원을 전주, 수원, 봉화에서 3중으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시스템은 은행의 안전금고와 비슷합니다. 유전자원에 대한 활용 연구는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시드볼트의 역할은 소실을 대비한 안전보존이므로 블랙박스 형태로 기탁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한마디로 종자은행입니다. 보관도 하지만 연구도 하죠. 반면 시드볼트는 씨앗 금고와 같습니다. 안전하게 보존하는 역할만 합니다. 종자은행도 보관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시드볼트는 일종의 지하 벙커이자 안전가옥인 셈. 이번 기탁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기도 하죠.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소중한 농업 유전자원이 유전자원 센터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시드볼트에도 중복 보존하게 된 점이 아주 든든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경북 봉화까지 약 280km를 달려갑니다. 씨앗이 보관될 시드볼트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해발 600m 고지에 지하 46m 깊이로 조성됐습니다. 그만큼 지상보다 자연재해나 전쟁 앞에서도 끄떡없는 환경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첫 번째 이제 교류 활동인데요. 오늘 귀리하고 밀 비롯해가지고 19종 만점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데요. 시드볼트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 이렇게 저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우리 수목원에서 개발한 그 블랙박스에 의한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처음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더 의미가 이렇게 남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우리 백두대간 수목원의 그 시드볼트를 활용해가지고 그 중복 보존하는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저장 공간으로서 우리 시드볼트를 계속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노르웨이 스발바르 국제종자 보관소에 들어있는 한국의 시드볼트. 아시아에선 유일한 야생 식물종자 연구 저장 시설입니다. 무엇보다 시드볼트엔 이미 6만 1000여 점의 씨앗이 보관돼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미래의 농업 환경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신품종 개발은 유전자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농업뿐만 아니라 제약 등 생명산업의 소재로도 무궁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종자 전쟁 중입니다.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은 그 나라의 국력과 비례합니다. 오늘날 종자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조선시대 사고를 만들어 실록을 관리했던 것과도 비슷합니다. 특히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조선시대 5대 사고 중 하나인 태백산 사고지와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야생에서 자생하는 식물은 물론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까지 백두대간 수목원은 보존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백두대간 수목원 시드볼트는 해발 600m의 지역에 지하 터널로 설계되어 있어서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60cm의 그 강화 콘크리트라든가 3중 철판 구조로 골격을 유지해서 핵이라든가 지진에 이렇게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는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돼서 그 현재 상주 근무 인력이 배치되는 등 그 보안이 강화되어 있어서 종자 저장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전쟁, 핵폭발 같은 그 지구 대재앙으로부터 야생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종자 보존은 작은 에너지로 오랫동안 그 식물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종자를 여러 군데 이렇게 중복 보존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 조선 왕조실록에 보관하던 사고처럼 여러 곳에 보관하는 그런 위치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종자 관리는 그 저장 환경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온습도 같은 그 저장 조건을 최적 상태를 유지를 하고 또 긴급 상황 시에는 비상전력 공급 장치까지 이렇게 마련한다든가 해서 우리 수목원 시드볼트의 종자 관리 방법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장장 3시간 반을 꼬박 달려 시드볼트에 입성. 100개가 넘는 상자들이 장기 저장고 앞에 속속 모여듭니다. 바깥의 온도가 27도에서 오늘 폭염주의보때는 30도 정도 되거든요. 이제 안에가 영하 20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여기 중간에 0도 정도 되는 곳에서 중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여기다가 보관 후에 이제 입고할 예정입니다. 길었던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시드볼트. 농업유전자원센터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시드볼트와의 첫 협약이 성공적이었던 만큼 종자 입고를 축하하는 세리머니가 진행됐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해외 종자 수집이 중단됐던 터라 이번 개탁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이제 종자 기탁에 대한 증서 교부가 있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원장님께서 농업유전자원 센터장님께 종자 기탁 증서를 교부하시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씨앗 보존과 종자 안보를 결의하는 자리. 두 기관은 앞으로도 현대판 노예 방주 역할을 톡톡히 해나리라 다짐합니다. 그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중국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기탁을 해주셨는데요. 국민들께는 우리 생물종 다양성과 그 종자 보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목원의 시드볼트가 전 세계에 단 2개밖에 없는 종자 연구 저장 시설이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 종자는 물론 세계 중요 종자를 더 많이 기탁을 받아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시드볼트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자 저장 조건이라든가 산업화 같은 그 연구 분야에도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전자원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연구되어 우리나라 농업과 생명산업 발전에 깃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농업유전자원센터와 시드볼트가 더욱 협력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성 없는 종자 전쟁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움틀 겁니다. 우리의 땅을 풍요롭게 하는 일,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는 일,
다름 아닌 종자 보존에 달려 있다는 것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만들고 싶고 갖고 싶은 정원. 나무를 평생 친구로, 나무와 함께 일터에서 정원을 가꾸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농촌 마을. 이곳에서 20여 년간 정원을 가꾸고 있는 박태욱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정원 같아 보이는데요. 와, 새! 야,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왜 마당에 이 새가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예요? 또 이만한 새들이 또 이렇게. 아이고, 이게 생이들 맨들아 맙소다. 다 키우시는 거예요, 직접? 예. 아니, 그런데 예. 아니, 나무를 어떻게 또 이렇게 새로 만들 생각을 또 하셨어요? 글쎄, 이거 한 26년이나 되는데 다니다 봐도 나무로 생이 만든 데가 없어. 외국에 영 놀래간 봐도. 초록으로 가득한 어르신의 정원은 온갖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새 한 마리를 만들려면 2년여 동안 나무 형태에 따라 새 모양을 고민하며 조금씩 다듬어 간다고 합니다. 이 무슨 뭐 설명서를 보고 만드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한테 배우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옛날에 소시적에 막 좀 그림 좀 그리셨나 봐요. 미술 학교를 어떻게 땡겨집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좀 사건도 많은 때고 해서 어린 때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이거 해보는 것이 하다가 보니까 이런 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 봅니다. 나무 새들은 이웃집에도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정원도 어르신이 오며 가며 가꾸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더운 날에 물 좀 꾸난 게, 아이고. 아니, 여기에도 새가 있어요, 보니까. 몇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 어릴 때도 왕보문, 나 어디 시에 볼일성 왕보문 삼촌이 한번 싹 만들어둔 가면, 아이, 우리 삼촌 왔다 갔구나. 아, 알아서 이렇게 또 오시는구나. 이런 거 이 시간에 힐링도 되고, 또 젊어지는 거 담고,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나 뭐 하면, 이거 아침에 일어나 물 주고, 저녁 물 주고, 또 삼촌 이거 다 잡아주니까 나가 비와 나면 2, 3일 되면 이게 막 올라와. 그러면 나가 또 다 이 모양으로 나 이거 잘라. 그러면 마음이 힐링도 되고 진짜 너무 좋은 거 닮아.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아오신 어르신에게 정원의 새들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주었는데요. 앞으로도 평생 정원을 가꾸며 사는 것이 어르신의 꿈입니다. 이제서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수가. 나이가 이제 뭐 90이 거자 되어 가는데 이 나무 사랑하면서 만들고 하나 둘 더 늙히면서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이 나무 새랑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수많은 오름들로 둘러싸인 구자읍 송당리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7월 이 마을에 특별한 정원이 문을 열었는데요. 제주의 자연 속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만화 캐릭터의 이야기를 녹여낸 이색 정원입니다. 정원이 있다고 해서 그 가든 우리 자연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아니 자연은커녕 이 만화 캐릭터밖에 안 보여요. 어디 숨어 있는 겁니까 정원은? 저희 정원이 맞습니다. 실내에는 3개의 미니 정원이 있고요. 또 외부에 나가면 11개 주제 정원들이 있습니다. 전 세대가 다 좋아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자연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적절하게 제주에 섞어서 다양한 체험하고 또 산책도 할 수 있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정원을 일군 김우석 대표는 조경 전문가로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조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조경 회사를 이끌고 있는 만큼 희귀한 식물과 나무들을 많이 가꾸고 있는데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자연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는 숲도 다양하게 꾸며놓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가 자리할 곳도 3년여 동안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하네요.
여기 이렇게 딱 내려와 보니까 왜 어렸을 때 막 극기 훈련도 하고 막 담력 훈련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좀 소소한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곳은 제주 자연을 배경으로 조성을 했지만 그 위에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시설입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또 많은 우리 어린이 체험객들이 많은 것 같은데 노는 모습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 드세요? 네. 실외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자연 햇빛도 받고 땅도 밟으면서 직접 자연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체험 시설입니다. 이 거대한 정원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자읍의 대표 나무라고 할 수 있는 비자나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주만의 숲길을 걸으며 삼림욕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보니까. 여기는 어떤 또 숲을 좀 조성하신 것 같은데 어떤 숲이에요? 네, 저희가 송당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역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또 최대한 자연스러운 자연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자나무 숲을 자연스럽게 조성하였습니다. 이 정원에서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숲인 곶자왈도 만날 수 있는데요. 안개를 분사해서 신비로운 숲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주 곶자왈의 느낌을 더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미스트를 도입해서 미스트 암석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숲도 되게 좋은데 이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심으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닙니다. 여긴 숲은 이미 조성되어 있던 숲을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하늘 높이 뻗은 울창한 삼나무 숲은 이곳 송당마을의 자랑입니다. 임야지대였던 이곳의 삼나무들을 베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울창하게 숲을 이룬 정원을 둘러보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나무 위까지 세심히 관찰할 수 있는 5m 높이의 생태 탐방로인데요. 그 길을 지나 정원의 끝인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돌면서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자연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소중함과 뭔가 또 우리 제주에서도 이런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또 어떠한 목표와 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을 천천히 여유롭게 즐기고 지금 들리는 새소리를 듣고 하늘도 가끔 바라보고 또 땅의 촉감이나 열매도 관찰하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자연 속의 휴식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 피너치 캐릭터들의 인생 메시지를 또 접하고 또 자연에 주는 가치와 메시지도 같이 경험한다면 조금 더 똑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자연을 보시게 되고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되시라고 믿습니다. 화려한 조명들이 가득해 밤에도 아름답게 빛나는 정원까지. 정원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의 힘이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정원은 단순히 식물이 자라는 곳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도 키우는 사람도 모두가 힐링을 하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얻는 공간이라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은 반려식물 시대라고 하죠. 이제부터라도 나만의 작은 이쁜 정원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정원은 자연이 우리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삭막한 도시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정원을 가꿔보세요. 안녕하세요. 신혜빈 리포터입니다. 여름 휴가철이죠. 요즘은 여행을 가면 예쁜 카페를 찾아가기도 하고 인생샷을 건지기도 하고 카페가 음료만 마시는 곳이 아닌 여행 코스 중 하나로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이색 카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주 청년인 제가 나주에 있는 이색 카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빨리 가보실까요? 나주에서 나고 자란 나주 토박이가 나주만의 이색 카페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나주에서 즐기는 카페 바캉스 함께 떠나보시죠. 출발!
나주시 왕곡면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곳은 농촌체험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 사장님,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저희가 체험 카페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직접이요? 네, 커피를 직접 한번 내려서 드셔보시겠어요? 내려준 커피만 마셔봤던 제가 일일 바리스타에 도전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떨리더라고요. 핸드 그라인더라 그래서 직접 브랜드된 커피를 갈아서 추출할 수 있는 기계거든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돌려서 속도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돌리면 가는 게 갈리고요.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 약간 그 입자가 좀 굵어져요. 천천히. 오, 네, 생각보다 근데 어렵지 않은데요? 네. 커피는 분쇄 정도에 따라 맛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굵은 설탕 정도의 굵기로 갈아줘야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잘 갈렸죠? 향이 어떠세요? 정말 고소하고요. 네. 커피의 어떤 깊은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직접 갈아보시니까 오히려 더 맞아요. 와닿지 않으세요? 내가 간 거구나. 네. 맛있겠다. 여기까지 한번 넣어서 직접 추출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피가루에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면 커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요. 이 커피 한 잔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향도 좋고요. 맛도 더 좋았습니다. 이 커피 체험 이외에 다른 체험들이 또 있을까요? 네, 저희 센터에서 캠핑 장비를 대여해주는 캠핑 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공 체험이 있고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주 지역의 폐 배나무를 가지고서 하는 체험 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직접 해보시고 가시겠습니까? 이곳에서는 20가지가 넘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어저께 와서 직접 만들었어요. 와,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거든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카페 와가지고 배 음료수도 먹고 이렇게 좋아하는 배로 같이 청도 만들고 하니까 정말 색다르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또 만들기가 쉽고 간단해서 재밌게 할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재밌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도전! 종류가 많아서 고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볼 체험은 어떤 체험인가요? 오늘 해보실 체험은 드라이 플라워라고 해서 말린 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문구를 넣고 액자를 만들어보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체험에 도전했습니다. 여기가 카페인지 공방인지 모르겠죠? 되게 한국산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체험도 하니까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네네. 집중해서 하다 보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만의 액자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기념품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카페에 와서 색다른 체험을 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나주시 남평읍을 찾았습니다. 아니, 여기가 카페 입구라고요? 나주에 이런 카페가 있었어요? 우와. 나주 토박이인 저도 몰랐던 이곳. 영화 속 풍경 같은 은행나무 길을 따라 들어가면 두 번째 이색 카페를 만날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 오는 길이 너무 예뻐서 놀랐어요. 그죠? 네, 수목원도 너무 아름답고요. 정원도 너무 멋있고. 감사합니다. 카페가 왜 이렇게 예뻐요? 여기가 지금 수목원이에요. 2,000종류의 많은 수령들이 있는데요. 뭐 은목석길도 있고 또 에메랄드 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많은 힐링을 하고 있답니다. 동안평의 드넓은 은행나무 수목원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카페.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단풍나무, 벚나무, 대나무 정말 다양한 나무가 있어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카페에 왔으니 음료를 마셔봐야겠죠? 집에서 인기가 있고요. 맛있는 황매실차입니다. 사장님이
휴천한 이곳 황매실차가 인기 있는 이유는요. 이곳에서 직접 수확한 매실로 청을 담궈 3년 이상 숙성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디저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저희가 수목원이다 보니 이곳에 오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요. 오시면 식사를 제공해 주기를 많은 분이 말씀하세요. 이 좋은 곳에 오셔서 차만 마시고 가기가 너무 안타깝다고 해서 저희들이 빵을 여기서 많이 준비를 해서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빵들은 매일 아침 직접 굽습니다. 특히 이 몽블랑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데요. 초록빛 수목원 속에서 즐기는 시간 어떠세요? 건강하려고 오는 거, 쉬려고 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 오는 날, 가랑비가 좀 내리고 이런 날 오면은 이제 왠지 옛날 분위기도 나고 내 그 정원, 나만의 정원을 갖고 있다는 생각? 한라봉 주스가 맛있어요. 달콤하고. 그리고 상큼해요. 맛있어요. 경치 좋은 곳에서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진 찍고 정말 힐링이 절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수목원과 정원을 즐길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건강한 음료도 마실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카페였습니다. 자연 속에서 정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나주시 중앙동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곳은 어떤 이색 카페일까요? 네, 저희 카페는요, 일반 카페 메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할 만한 메뉴로 태국 음료 스페셜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태국 현지인들이 현지에서 즐겨 먹는 그린티와 타이티 라인을 카페 음료로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는 약간 이색 메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나주엔 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곳에서 고향의 맛을, 우리는 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코넛 냄새 엄청 많이 나서 여기 오셔서 드셔보니까 어때요? 제가 파인애플 스무디 시켰는데요. 원래 다른 가게 스무디는 약간 인조적 맛도 나고 그런데 이거는 파인애플 맛이 그대로 느껴져가지고 휴양지에서 먹는 그런 느낌? 태국에서만 느꼈던 이 맛을 이제는 나주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간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간식 중에 바나나 잎에 싼 밥이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의 약밥 같은 느낌? 약밥이요? 네. 또 약밥을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딱 그 식감이에요. 쫀득쫀득 찰지면서 달콤한 맛. 맛있겠네요. 코코넛 밀크로 반죽한 밥 사이에 타로 앙금을 넣고 바나나 잎에 싸서 구우면 태국 간식이 완성됩니다.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맛있어요, 맛있어. 쫀득쫀득한 코코넛 기름에 이렇게 묻힌 밥에 안에 타로 앙금이 들어있어요. 고소하고 달큰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맛이에요. 어쨌든 흰색, 빨강색 한 개씩 한 개씩 뜯어서 먹는데요. 이렇게 뜯어서 이거는 제가 느꼈을 때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달지, 젤리인데도 그렇게 달지도 않고 떡인데 젤리 느낌이 강하고 이거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태국 전통티를 우려내 만든 음료인데요. 타이티 라떼와 향긋한 맛이 강한 그린티 라떼입니다. 제가 태국을 간 적이 있거든요. 태국에서 그 해양에 누워가지고 시켜서 먹던 타이티 라떼가 딱 이 맛이었어요. 맛있어,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힘든 요즘, 저는 이 카페에서 잠시나마 태국을 느껴봤습니다. 너무 좋다. 오늘 저와 함께 나주 이색 카페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나주에 오셔서 휴양을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주에 놀러오세요. 나주 토박이와 함께한 나주 2세 카페 여행. 멀리 가지 않아도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올여름엔 나주 2세 카페에서 카캉스 즐겨보세요. 고단한 하루를 보낸 뒤 잠은 오지 않고 출출한 밤,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할 때 떠올리게 되는 이것. 가게가 단순한 식당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역사가 됐거든요. 메뉴는 다르지만 밤의 허기를 채워주는 야식, 종종 생각나시죠? 여기는 구례성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신기한 게 밤에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하고 어디를 가나 배달되는 음식, 이게 제일 신기하대요. 음식이 다 있어요. 낮에 먹는 칼로리로 충분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밤에 먹는 건 다 이렇게 축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왠지 그걸 당기는지. 불초밥 있어요. 불초밥. 우리 셰프님이 또 쓰시는 전문이시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개발한 건데, 이거. 우와! 아, 이 손놀림. 대박. 우와. 이야. 와, 진짜 달인 맞으시네. 5개만 찍겠습니다. 야식의 천국, 야시장.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만 반짝 열리는 먹거리 세상입니다. 와, 이 야시장에 오니까 이 생동감이나 이게 와, 막 진짜 살아있네. 그렇죠. 근데 음식도 다 퀄리티가 있고 다 딱 먹을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야시장의 매력 뭐니 해도 야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은 그 야식의 원조집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야시장이 열리는 남부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전주 중앙시장 인근. 저건 연탄 화구 아닌가요? 연탄이 중요한 포인트인가 보네요. 24시간이 그렇게 계속 돌아가. 저게 오늘 사용할 연탄들인가 보네요. 화구도 여러 개. 연탄불로 조리하는 음식 과연 뭘까요? 저희 가게는요, 현존하는 야식주 중에 제일 오래된 가게고요. 이제 부모님께서 제가 5살이 되던 해 84년부터 지금 현재 36년째죠. 36년째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제가 맡아서 2대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떠올려 보면 야식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금세 익숙해졌죠. 오래된 식당의 공통점 중 하나는 오래 일한 직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주방의 한 부분을 내 가게처럼 운영하고 책임지고 있죠. (3년) 됐어요. 20년 가까이? 15년. 야식집이면 배로 힘들 것 같은데요. 빨리 나올 때는 한 4시 반쯤 나오고요. 아니면 이제 5시 정도 나오거나 하는데, 그 시간에 나와서 이제 거의 영업을 12시간 정도를 해요. 그러면 해 떨어질 때 출근을 하고, 그리고 해 뜰 때 퇴근을 하는 거죠.
밤낮이 정반대로 바뀐 생활이네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화구에 불이 들어오고 본격적인 영업을 준비합니다. 고추장 돼지구이였군요. 얼큰한 고추장 양념이 고소한 돼지고기에 배어들고 거기에 연탄 연기까지.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을 든든한 메뉴들이 줄줄이 준비됩니다. 주인공은 물론 이 연탄불 고추장 돼지구이고요. 누가 주문한 걸까요? 음식이 다른 데보다 깔끔하고 맛있어요. 인자가 마르자마자 왔으니까 그때가 14년 전이네요. 새싹 손님부터 오랜 단골까지 야식집으로 발걸음은 이어집니다. 저기 굽고 있어요. 막.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되게 북적북적한데요? 무슨 야식집이야, 맛집이야. 고기 굽는 직원만 여럿인 걸 보니 단연코 주문량 1위 메뉴인 것 같죠? 연탄불에 초벌한 고기는 손님 상에 나가기 전 달군 철판 위에서 한 번 더 굽게 됩니다. 예전에 어머니 원래 80년대 초반에 기사식당을 하셨대요. 거기가 어떤 농협 창고 건물을 개조해서 했었는데 이제 농협에서 이거 건물을 이제 밀어내고 새로 짓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나가서 뭐를 해야 되나 어머니가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 기사님들이 엄청 많이 오셨잖아요. 기사님들이 새벽에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만한 데가 없다. 그때가 이제 통금이 풀리고 얼마 안 된 시기였잖아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야식집이라는 개념이 어찌 보면 저희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야식집을 시작하며 처음 떠올린 것이 바로 이 고추장구이. 포장마차에도 고추장구이가 많았던 시절이죠. 예전에는 시골에서랑 연탄 아궁이에 돼지고기 비계 같은 거 좀 사다가 고추장 막 발라가지고 이렇게 석쇠에 많이 구워 드셨대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기사님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뭐 가락국수라던가 뭐 김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때 당시에 포장마차들이 몇 개 있었던 시절인데 이제 어머님은 포장마차가 아닌 이제 실내마차 야식집 개념으로 이제 가게를 조그맣게 얻어서 테이블 4개 놓고 처음에 시작을 하셨대요. 고기는 매일 양념에 재워놓고 며칠 숙성을 시킨 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양념을 발라줍니다. 일주일에 주말 빼고는 계속 작업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배워서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장사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아버지가 오후에 그렇게 항상 하시더라고요. 고기를 재울 때 냉동으로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생고기면 고기를 재울 수가 없어요. 양념 부어서 묻혀서 딱딱딱 세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고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늘어지고 양념도 제대로 안 묻고 다 그냥 어그러져요. 그러면 고기를 저기 이제 세우는 것처럼 반듯하게 세워서 하나하나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고기를 얼려서 재우는 거예요. 오늘 사용할 양이 이만큼이라네요. 저희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평일날은 한 80kg 그리고 이제 주말에 많이 바쁠 때 있잖아요. 또 휴가 기간이나 뭐 이럴 때는 하루에 140kg까지 쓰는 것 같아요. 연탄은 일정한 화력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구이 요리의 제격이죠. 연탄의 높은 온도에 올라오는 그 화력하고
돼지고기에 그 고추장 양념에 배이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반칙이죠. 네,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때 야식 하면 그때는 통행금지가 없어지고 풀리고 그랬거든요. 그때 88 올림픽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풀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서울의 H 그 아파트 앞에 저 거기 살았었어요. 포장마차가 이렇게 쭉 즐비하게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끝나면 오시는 분들, 소주 한잔 드시는 분들, 그리고 뭐 공사장이나 이런 곳에서 공사 일 하시고 오셔서 회포를 푸신다고 한잔 하시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기사님들 추출하시잖아요. 새벽에나 뭐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와서 간단하게 빨리 드시고 가시고. 연탄불 고추장 돼지구이의 짝꿍. 요 가락국수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쭉 지속되어 온 메뉴입니다. 지금은 가락국수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두툼한 면발에 진한 육수가 별미죠. 우동하고는 또 다른 맛이에요. 와, 추억의 가락국수네요. 대전역에 또 가락국수. 대전역이 국수의 성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뭐 우동, 뭐 소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우리나라 표준어로 가락국수가 가장 표준말이에요. 가락국수. 근데 요즘 이렇게 굵은 면이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포만감을 위했던 것 같고요. 역들에서 기차가 잠깐 쓴 3, 4분 사이, 길면 5분 이 사이에 후다닥 내려서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메뉴였거든요. 바로 국수물 풀어서 바로바로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수면이 사실 쫄깃쫄깃할 수가 없어요. 약간 좀 툭툭 끊어지고 퍼진 느낌이 나요. 와, 옛날 맛 그대로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지금 가락국수를 아무 데서나 안 팔아요. 저희는 36년째 국수를 제작으로 해서 받아오고 있어요, 지금. 기차역에서 잠깐 내려 재빨리 먹던 가락국수. 그 시절 패스트푸드였다고 할까요?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의 우동과도 비슷한 음식이죠. 되게 얼큰해가지고 속 끓이는 국수? 근데 이제 우동은 또 우동에 또 가스오버시 향이 있어서 우동에 또 향이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왠지 가락국수가 또 멸치의 진한 맛. 정이 가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우동이 변형이 돼서 네. 가락국수로 된 건데 오히려 더 우리 스타일대로 잘 맞게 바뀐 것 같아요. 야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게 나와서 일 도와드렸어요. 어머니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바쁘니까 내가 상이라도 치워주고 싶고 계산이라도 해주고 싶고 어머니가 뭐 이제 70 다 되셨는데 뭐 여기서 36년 세월을 다 바치셨으니까 뭐 젊은 시절 다 여기서 보내셨죠. 저는 그거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별일 아니어 보여도 연탄불에 고기 굽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잠깐 한돈 팔면 타버리기 일쑤니까요. 젊은 청년들이 구이를 담당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직원들은 다른 조리 음식들을 맡고 있죠. 오래가는 음식점에는 이런 패기와 경륜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식 산업의 이 성장세를 보면은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 전후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 88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통금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 통금이 없어지면서 이제 포장마차가 이렇게 질비하게 서 있고, 그럴 때 이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포장마차가 질비하게 있는 걸 또 보면 안 좋다고 생각했던지 그 포장마차가 아마 실내로 들어오면서 야식집들, 그 근처에 이제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달 음식에서 야식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했었겠죠. 요즘에는 치킨이나 족발 같은 배달 음식이 야식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야식집의 초기 모델은 실내 포장마차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에서 먹던 음식이 그대로 야식집 메뉴가 됐던 거죠.
맛있어. 어떤 불에서도 이런 향은 안 나요. 연탄 불이니까 이런 향이 나지. 진짜 독특해요. 김가루 싸먹어.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에 이런 메뉴가 없었을 것 같아. 각자의 메뉴가 있다가 소비자들이 이렇게 해서 먹어봤던 게 맛있더라 해서 이제 그게 역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랜만에 오시거나 타지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은 뭐 어떤 추억이나 뭐 이런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 얘기들을 하시면서 저한테 자꾸 압박을 주세요. 내가 10년 후에 와도 여긴 있어야 되고 내 자식이 커서 와도 여기 있어야 돼 이러면서 제가 이 일을 더 오래오래 하게끔 옆에서 자꾸 이렇게 도와주세요. 아, 내가 이걸 그만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밤샘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손님들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젊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모두 정식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20대 젊은 청년들이 하기엔 고되고 힘들진 않을까요? 덥긴 한데 괜찮아요. 일정 말고도 많이 가르쳐줘요. 하고 싶은 게 장사하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 가게 직원 중에 절반 정도는 20대예요. 이 친구들 중에 와, 이 친구가 정말 적임자다. 그러면 저는 내가 나이가 좀 더 먹고 우리 어머니 세대가 됐을 때 뭐 어떤 욕심 부리지 않고 저는 물려줄 생각도 하고 있어요. 가게가 단순한 식당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역사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3, 40년 추후 뭐 100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갔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고요. 연탄불이어야 제맛 나는 이 고기처럼 뜨겁게 타올라 더 맛있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별나지 않아도 오래오래 꾸준한 인생이어도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늦은 밤, 누군가는 치열한 하루를 예감하는 이른 새벽. 허기를 채워주는 이 음식은 응원과 위로의 다른 이름은 아닐까요?